10년 동안 계단만 이용하는 거랑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는 거. 밸런스 게임이 원래 극과 극을 말하는 건 맞지만 10년은 조금 과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10년처럼 저렇게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관절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걸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가 되는 것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울점프정형외과 하정구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무릎 건강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릎의 중요성을 평소에는 못 느끼다가 막상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데요. 또 오늘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 형식이 아니라 무릎 건강을 좌우하는 생활 습관들로 밸런스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소한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무릎 건강을 좌지우지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습관들이 무릎 건강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년 동안 계단만 이용하는 거랑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는 거. 하나, 둘, 셋. 엘리베이터 안 타기. 밸런스 게임이 원래 극과 극을 말하는 건 맞지만 10년은 조금 과도한 것 같습니다. 한 1, 2년만 해도 엉덩이 근육 이런 얘기 해서 이제 계단으로 말할 수 있긴 한데 저는 10년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뭐 사실 10년처럼 저렇게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저렇게 꾸준히 할 수 있다면 뭐 계단을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보통 너무 긴 시간이라서 비슷한 의견이긴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뭘 해서 아파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관절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걸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가 되는 것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릎에 해가 되는 동작들은 일단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거나 비탈길을 오르내리거나 또는 쪼그려 앉거나 이런 것들은 무릎 관절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죠. 물론 허벅지 근육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계단 오르내리는 거는 관절에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생 무릎 꿇고 앉기랑 평생 양반다리에서 앉기. 하나, 둘, 셋. 양반다리. 근데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무릎 꿇고 있기는 관절의 부하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 측면에서도 사실 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양반다리를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양반다리가 이렇게 무릎이 비틀어지는 것 같아서 무릎에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쪼그리고 앉는 이런 동작들을 오래 하는 게 체중이 실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릎의 관절 부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양반다리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하루에 3번, 4번 절을 해야 되잖아요. 무릎 꿇고. 그래서 그 절을 하면서 무릎 분상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실제로 무슬림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무릎을 꿇고 뭐 하는 건 안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원장님 환자분들 중에 스님은 혹시 없으셨나요? 스님 있습니다. 스님은 무릎에 안 좋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길을 많이 다니셔야 되고 또 절도 많이 하셔야 되고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스님들은 무릎 건강에 안 좋은 자세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이힐 신기. 평생 맨발로 다니기. 하나, 둘, 셋. 맨발로 다니기. 이분들 갈렸어요. 하이힐 의외인데요. 네. 하이힐 신기. 차라리 하이힐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맨발은 너무 위험 요소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단순히 어떤 제한적인 환경 그리고 제한적인 시간에서만 맨발로 생활한다 하면 이제 저는 그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평생을 맨발로 지낸다? 이거는 발 건강의 환경적 위험 요소 때문에 차라리 하이힐이 갖고 있는 문제를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센터장님은 무릎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렇죠. 발 그리고 뭐 발 건강부터 발 해서. 건강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이힐이 좀 낫다. 저 같은 경우는 하이힐은 발목도 안 좋고 무릎에도 안 좋고 맨발은 딱 제가 드는 생각이 피부 조금 찢어지는 거, 뭐 밟는 거 딱 그거 정도로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발로 이게 런닝하는 거랑 이제 운동화 신고 런닝하는 거랑 차이점을 보는 런닝 논문도 있고 그런 것도 보면 상처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맨발 이 상처만 조심하면 더 괜찮지 않나?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다. 허리 디스크 vs 무릎 관절염. 하나, 둘, 셋.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 저는 이제 허리 디스크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 허리 디스크도 종류가 많지만 심한 경우에는 다리 마비도 되고 앉아 있기도 너무 힘들고 누워 있기도 힘들고 너무 아파하거든요.
무릎 관절염은 이제 정 안 되면 뭐 인공 관절 수술을 해도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뭐 휠체어 타고 다녀도 되지만 허리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도 수술해도 되구나. 저는 이제 종종 허리 디스크까지는 아니어도 허리가 가끔 아플 때가 있는데 어떻게든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이 관절염이 너무 심해지면 걷는 것부터가 제한이 되다 보니 생활 패턴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디스크는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저는 이제 반대로 허리 디스크는 진짜 심하게 오면 누워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은 휠체어나 워커를 잡고 어떻게든 걸을 수 있는데 허리 디스크는 너무 심하게 오면 진짜 누워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저는 꼽았습니다. 둘 다 걸리고 싶진 않군요. 맞습니다. 네. 평생 마라톤 하기, 평생 축구하기. 하나, 둘, 셋. 마라톤. 이거는 무릎 건강에서 너무 명확한 얘기입니다. 마라톤은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뛰면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앞으로만 뛰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축구처럼 방향을 바꾸고 점프 착지도 하고 갑자기 멈췄다가 갑자기 뛰었다가 막 이런 것들 하고 다른 사람과 부딪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무릎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연골 파열, 인대 파열 이런 것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릎 입장에서만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마라톤이 훨씬 낫다. 그래서 저는 마라톤을 많이 뛰었고 풀코스도 뭐 20번 이상 뛰어서 마라톤 애찬론자이기도 하지만 이 마라톤은 제가 풀코스로 뛸 수 있어도 축구는 5분, 10분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발목이 좀 안 좋은데 마라톤 할 때 계속 한 몇 시간을 뛰어도 발목이 괜찮은데 축구처럼 방향을 막 바꾸고 공을 차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이런 거는 정말 아프더라고요. 확실히 관절에는 더 부담이 많이 되는구나 제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축구보다 훨씬 안전하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릎 스트레칭이랑 무릎 근력 운동. 하나, 둘, 셋. 근력 스트레칭. 운동. 이것도 이렇게 또 다른 데로 갈렸네요. 어떻게 해서 근력 운동이 더 저는 근력 운동으로도 스트레칭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형식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의 법칙이 있는데 신경계 손상이 있지 않는 한 근육은 수축하면 항상 이완된다. 그리고 주동근이 수축하면 기랑근은 이완된다. 이러한 근육의 법칙들 때문에 스트레칭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늘리거나 뭐 하는 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근육의 탄력성 측면에서는 근력 운동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력 운동은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칭이 조금 더 가볍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 당연히 중요하지만 유연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형태의 그런 상황에서의 근력 운동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조금 더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관절이 유연해야 부상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근력 운동은 더 좋은 기능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스트레칭이 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게 아닐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무릎 건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무릎 건강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작은 습관의 결과물인 만큼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평소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교정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오늘 소개한 내용 외에도 무릎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